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지난주 미국 바이오는 물가 관련 지표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인 반면 국내는 HLB 신약 승인 불발 영향으로 코스닥 제약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약 물질의 효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주요 신약 개발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바이오 소식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은 아스코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학회 중에서는 가장 큰 학회이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인 항암 분야의 다양한 단계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아스코 참가 기업이라든가 발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이 항암 분야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만큼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의 세부 데이터, 즉 후기 임상 결과에 따라서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 치료라든가 또 의약품의 상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치료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 어떤 암종에서 어떤 모달리티가 연구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모달리티에 대해서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또 바이오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주가 움직임이 컸던 종목 한 개를 골라서 분석해보는 이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1983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비교적 늦게 1918년 2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국내 피부과 처방 1위 그리고 비뇨기과 처방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안과라든가 또 중추신경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대표이사 조용준 등이 42.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동향을 보면 작년 10월 4,700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최근 올 들어서만 38% 상승했고 특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4% 상승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일에도 장중 11%까지 추가로 상승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올해 매출을 2,500억 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 642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4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매출은 32% 그리고 영업이익은 67%를 증가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호실적에 영향을 받아서 올해 매출액 달성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3%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D 파마텍이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현재 100억 원대 정도의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큐리언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주가 상승에 기여한 재료로서는 CTC 바이오와 공동으로 개발한 조루복합제 계량신약 원투정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투정은 컨덴시아와 비아그라의 복합제 계량 신약입니다. 지난해 6월에 식약처에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번 임상은 컨덴시아 그리고 비아그라와 비교 임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제 시장은 약 2천억 원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동구바이오는 CTC 바이오제약과 함께 7월부터 이 전문의약품 원투정을 공동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바이오는 이미 조루증 치료제, 그 다음에 발기부전증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승인을 계기로 해서 복합치료제까지 갖춘 해피드럭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바이오의 주가 상승은 계량신약 승인과 1분기 호실적이 근거한 것으로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3년 PER 18배, 그 다음에 포워드로 봐서도 2024년 PER 14배를까지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기 실적 확인이라든가 승인된 계량 신약의 판매 동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너는 지난주 주가 변동폭이 컸던 화제 종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4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4월 소매 판매도 변동 없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제조업 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다소 혼조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는 양호한 한 주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2%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WTI는 다시 $80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경제지표 안정에 힘입어서 미국 바이오는 한 주간 전체적으로 2.5%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누릭스라든가 드날리 등 TPD 그리고 BBB 셔틀 관련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텍 중심으로 이루어진 XBI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점차 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갭이 계속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국면에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지하고 XBI 같은 바이오텍 ETF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은 S&P 500은 1.3% 정도 상승했고 금리도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크지, XBI도 마찬가지로 2% 그리고 1.5%대 각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이루어져 있는 XLB 같은 경우에는 이 XLB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파마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대부분.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지난주에도 좋았고 지난주에도 1.7%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0.1% 하락에 그쳤는데 코스닥 제약지수는 마이너스 8.3%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5월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HLB가 급락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월 들어서 HLB 신약 승인 발표 전에 투신하고 연기금들의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바이오 ETF에서는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써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악트 바이오라든가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HLB 보유 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한 주간을 보면은 코스닥 제약지수는 마이너스 8.3% 하락한 반면 이 두 코악트라든가 타임폴리오 바이오 ETF들은 플러스 2.4%, 플러스 3.7% 각각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종합해 보면 HLB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바이오 종목들의 주간 단위는 모습은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결과를 보기도 전에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국내 바이오 시장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HLB는 약효 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CRL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신약 개발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FDA에 대한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국내의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관련한 소식입니다. 바이오젠과 함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상업화한 에이자이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 예상치 발표를 통해서 레켐비 매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동사는 2024년 레켐비 매출을
3억 6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전년도 3천만 달러 대비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레켄비 관련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이오젠과 에이자이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 피하 주사 제형 레카네맙 IRMB의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 FDA에 순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레켄비는 정맥 주사 제형으로 작년 7월에 FDA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식 승인이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피하 주사 제형은 오토 인젝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나 의료기관에서 주 1회용으로 정맥 주사 초기 임상을 완료한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만일 승인된다면 환자의 편리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 수능도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레켄비의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LB 관련한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자회사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받은 CRL 서류 보안 서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캄렐리주맙의 CMC 관련한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 두 번째는 여행 제한으로 인한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 비모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BIMO 실사는 FDA가 임상을 진행한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화학 제조 품질을 의미하는 CMC는 항서제약과 관련한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항서제약에 문의 중이며 FDA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오면 정확한 제출 일정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HLB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 측은 FDA가 지적한 문제를 다 보완했다고 말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HLB는 이전에 지적된 CMC 문제에 대해 항서제약과 FDA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FDA가 BIMO 실사를 진행하려는 이유를 확인한 다음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논의도 예정이다라고 HLB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FDA에 문의를 한다는 계획이고요.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향후 일정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DA가 요구하는 CMC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를 보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다시 서류를 검토하는데 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인 의약품 상업화에 불리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 운용에도 다소간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양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DA 문의 그리고 FDA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하고 또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HLB는 2024년 1분기 말 1146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분기의 영업 손실로 3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3분기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년 1분기에 6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HLB의 과거 현금 가용 연수를 살펴보면 2023년 6월 말에는 0.8 그리고 작년 말 2023년 12월에는 0.5였습니다. 따라서 현금 가용 연수가 계속 1을 밑도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공개되는 CRL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그리고 현금 흐름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면밀히 잘 살피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